안녕하세요. 리엠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민재 변호사입니다.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신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이다 채권 출신 후기 그대로 하셨다가는 억울하게 처벌되실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돈 받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SNS에서 사이다 후기를 봤는데요. 전 남친이 돈을 안 갚고 잠수를 타서 그 전 남친의 지인들에게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모두 돌렸더니 이틀 만에 돈을 받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글쓴이는 채무자의 친구뿐 아니라 대학원 교수, 교회 목사님에게까지 연락을 해 누구누구에게 돈 갚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행동 괜찮을까요? 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즉 채권자는 아무리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와 관련해서 채무자의 지인을 찾아가거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이 채권 추심법에는 정당한 채권 추심을 위한 방법을 또 정하고 있는데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서는 안 되고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연락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에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채무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채무 금액이나 불이행 기간과 같이 채무에 대해서 알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어떻게 보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방법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망신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채무자가 1년 전에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내놓으라는 종이를 손에 들고 채무자 아들의 결혼식장에 찾아간 70대 여성에 대해서 법원은 명예훼손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실 돈을 억지로 갚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민사소송을 진행할 만큼 많은 돈이 아니라면 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이 있고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법원에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해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네, 만약 이렇게 지급명령 신청서를 상대방이 받은 다음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이 지급명령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추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사실 민사소송보다는 빠르지만 결국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